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가정법 미래입니다. 사실 가정법 미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아주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는 기본적인 형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실전에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 먼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if절이잖아요. 가정법은 if절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if절에 should가 들어왔어요. if절에 were to가 들어왔어요. if절에 would가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정법 미래는 말이죠. if절에 should, were to, would가 들어가면 1차적으로 가정법 미래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엔 외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해서 가정법은 무조건 형태를 외워야 된다 그랬고 이미 여러분 외운 상태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가정법 미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법 미래가 나왔어. 그럼 우린 결국엔 목적이 뭐야? 해석하는 거잖아. 즉 가정법 미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해석법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즉 1번 가정법, 2번 가정법, 3번 가정법 우리가 해석할 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걸 전제로 가정법 미래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정법 미래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그렇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즉 미래적인 일이죠. 그리고 가정법 미래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가정법 현재는 뭐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또 그것이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죠?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미 외운 거니까 복습하는 거예요. should를 쓰고 should를 쓸 때는 주절의 가정법이 조동사가 과거형도 되고 현재형도 되고 이게 예외지 그죠? 대부분 가정법은 뭘 쓴다 그랬어요? 과거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would, should, could, might 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쓴 거예요. 기억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should를 쓰는 경우는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should 가정법이 가정법 미래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were to는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그런 일은 때려주기도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즉 가능성을 빵프로로 보고 쓰는 표현이 워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워트를 쓰면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이런 표현을 쓴다고 가정해 봐요. 아직 로또를 샀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났어. 하지만 워트를 보통 쓰겠죠. 왜? 아유 그게 어떻게 일어나겠어. 일어나면 대박인 거지. 그쵸?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을 슈드로 썼어.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아유 뭐 가능성은 있는 일이야. 하지만 되겠어? 이런 약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죠? 반면에 would는요. 어떤 거냐면 주어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주어가 마음 먹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세 가지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겠죠? 자,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문을 하나씩 적어놨어요. 자, if I should fail, he would be 혹은 will be disappointed. disappointed는 실망한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실패한다면 그가 실망할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실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얘는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다면 그러나 나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하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실패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얘 글을 쓰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if I were to가 들어갔죠. were to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 글을 쓴 사람, 말하는 사람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그녀와 결혼할 텐데 근데 어때?
어떻게 젊어져 내가? 젊어질 수 있어? 예. 즉 가정법은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의도가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때 그걸 의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번역하라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세 번째는요. 아까 뭐라 그러니? 주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주어가 맘 먹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보세요. 자, would help예요. 내가 뭐라 그러니? if절에 would 혹은 if절에 were to, if절에 should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가정법이 떠올라야 돼. 그게 실력이야. 그게 안 떠오르면 실력이 아닌 거야. 그쵸? 그래서 네가 자, help A with B는 A의 B를 돕다예요. 너가 내 숙제를 도와준다면 자, 그래요. 솔직히 너가 맘만 먹으면 숙제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일 아니야? 어려운 일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네가 나를 젊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럼 맘먹는다고 되냐? 네가 맘먹는다고 바로 내가 젊어져? 제발 그렇게 해줘 라고 빌겠지.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 할 수 있잖아? 내가 숙제하는데 네가 나 도와주는 건 숙제 도와주는 일이 뭐 어려운 일인가? 그렇잖아. 한데 네가 마음먹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죠? 따라서 네가 내 숙제를 도와준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휴, 네가 도와줄 일이 없지. 네가 날 도와주겠어 설마.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가정법 미래는 뭐라고요? 자주 나오지 않아요. 원래 어려운 건 자주 안 나와. 근데 가끔씩 나왔을 경우에 그걸 알아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바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걸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법 미래가 나왔을 때 아, 바로 이거네라고 바로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마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